마을은 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여자는 이 마을에 시집을 와서 11번째 여름을 맞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말수가 적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여자. 그 평가는 대체로 맞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해 뜨기 전 밭으로 나가 해질 무렵 돌아오는 삶. 그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하지만 신뢰와 온기는 다른 문제였다. 여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주 오래전부터였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문조차 들지 않았다. 사람은 익숙한 결핍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여름이 깊어지자 산딸기가 익기 시작했다. 마을 뒤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낮은 산자락. 여자는 아침마다 그곳으로 향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였지만 그보다 그 시간이 필요했다. 산속은 마을과 달랐다. 누군가의 시선도 평가도 규칙도 없었다. 숨소리만 자기 것이었다. 여자는 쪼그려 앉아 붉은 열매를 하나씩 따며 손끝에 묻는 미세한 감촉을 느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날 그를 처음 본 것도 그 산에서였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옷차림부터가 달랐다. 농사꾼의 몸이 아니었고 도시 사람처럼 말끔하지도 않았다. 그 중간 어딘가 여자는 그를 보자마자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마을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여자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그 짧은 동작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여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여자보다 조금 먼저 산에 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 선택이 아주 작았지만 이미 선을 밟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말 대신 산딸기 바구니를 가리켰다. 많이 익었네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급하지 않았다. 여자는 잠시 후 대답했다. 이맘때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산에서 가끔 마주쳤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무섭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자를 조금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여자도 묻지 않았다. 필요 없는 말은 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대신 침묵이 쌓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산의 냄새를 지우지 않았다. 손을 씻으면서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잠시 멈췄다. 그 색이 열매인지 자신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여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는 익숙했고 안정적이었지만 산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긴장은 계속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지나고 있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점점 익숙해졌다. 발걸음이 어디에서 미끄러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숨을 고르게 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여자는 그 사실이 조금 두려웠다. 그는 항상 먼저 와 있었다.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하지만 여자를 보자 비켜섰다. 그 행동이 의미 없을 만큼 자연스러워서 여자는 더 신경이 쓰였다. 오늘은
날이 덜 덥네요. 그의 말은 날씨 이야기였지만 여자는 그가 자신의 상태를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금방 더워질 거예요.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았다. 짧은 말이 안전했다. 산딸기는 이제 완전히 익어 있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떨어질 만큼. 여자는 열매를 따다 손끝에 끈적한 즙이 묻자 무심코 손을 털었다. 그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없이 천 조각을 건넸다. 손 다치겠어요. 그 말에 다른 의미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 그 이후 산에서는 말보다 시선이 더 많아졌다. 눈이 마주치는 시간, 어디를 보는지, 어디를 피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선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 그런데 눈빛만 조금 달라 보였다. 자신을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도 밭에서 늦게 돌아왔다. 고생했어요. 여자는 평소처럼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그 사이 대화는 없었다. 늘 그래왔던 저녁이었다. 그 평온함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 순간 여자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날 밤 여자는 산에서의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의 말투, 침묵, 손을 내밀던 순간 그 모든 것이 크게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산에 오르기엔 애매한 날씨. 여자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우산을 들고 문을 나서고 있었다. 비에 젖은 산은 평소보다 냄새가 짙었다. 흙, 풀, 익은 열매, 모든 것이 과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그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젖은 머리, 축축한 옷. 둘은 서로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대신 말을 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그만 가죠. 그가 처음으로 관계를 멈추는 말을 꺼냈다. 여자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네, 그래야겠네요. 둘은 같은 방향으로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나란히 걷지는 않았다. 그 미묘한 간격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비를 피해 작은 창고에 잠시 들어섰을 때 여자는 그와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숨소리가 섞일 만큼 그는 여자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여기까지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다. 여자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아요. 그 대답은 솔직했다. 창고를 나왔을 때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둘은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여자는 며칠간 산에 가지 않았다. 의도적인 부재.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바랐다. 하지만 부재는 오히려 존재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하던 말을 했고 늘 하던 표정으로 서로를 대했다. 여자만 조금 느려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사실이 안도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줬다. 여자는 산딸기 덤불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금 늦게 나타났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는 알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산딸기처럼 가볍게 따고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이미 마음은 충분히 익어 있었다. 산의 공기는 전보다 무거워져 있었다. 여자는 그 이유를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와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쪽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지금까지 둘을 지켜준 방식이었다. 요즘 안 오시길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말 속에는 책망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사실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여자는 숨기지 않았다. 그 역시 그만두려 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쉽지 않더군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여자의 가슴을 조였다. 쉽지 않다는 말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산딸기 덤불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익은 열매는 대부분 따여 있었고 남은 것은 조금 시들어 있었다. 여자는 그 앞에 서서 손을 뻗지 않았다. 이미 따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린 여기까지만 해야 해요. 이번엔 여자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은 상대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에는 확신이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덧붙였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네요. 그 말은 조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둘은 함께 산을 내려왔다. 이번엔 아주 잠깐 나란히 걸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그 짧은 거리에서 여자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느꼈다. 마을 어귀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갈라섰다. 이별 인사도 없었다. 이제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여자는 평소보다 오래 손을 씻었다. 물에 손을 담근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은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랐다. 산, 침묵, 그의 눈빛. 남편은 그날도 무심했다. 그 무심함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무심함 덕분에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산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잔치가 있었다. 모두가 모이는 자리. 여자는 그를 그곳에서 처음 보았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그의 모습은 산에서와 전혀 달랐다. 말수가 늘었고 표정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여자를 보자 그는 아주 짧게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동작이 여자에게는 충분했다.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마당 한쪽에 혼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다. 둘은 마을 밖 어두운 길로 걸어 나왔다. 별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여자를 보았다.
처음으로 산이 아닌 곳에서 정면으로 그 시선은 뜨겁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여자는 눈을 감았다.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난 지 오래였다. 다만 말로 꺼내는 순간을 미루고 있었을 뿐. 그때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현실이 다시 둘을 불러오고 있었다. 여자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유예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다. 그 행동이 존중이라는 걸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느다란 선 위에 서 있는지 실감했다. 조금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산딸기는 다 익었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산에 가지 않았다. 가지 않으려 애썼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자는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다. 피하는 선택도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은 생각보다 좁았다. 우연은 피하려 할수록 자주 마주쳤다. 우물가, 시장, 길 모퉁이. 그는 항상 조금 늦게 혹은 조금 일찍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정확히 마주치지 않도록 조율된 것처럼 시선은 짧았고 인사는 없었다. 그 침묵이 예의인지 두려움인지 여자는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하는 순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름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산딸기는 더 이상 붉지 않았다. 익을 대로 익은 열매는 이미 떨어졌고 덤불에는 빈 가지들만 남아 있었다. 여자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지붕을 두드리는 굵은 소리. 여자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보았다. 그 빗소리는 산의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문을 나서기 전 여자는 잠시 멈췄다. 이 선택이 무엇을 바꾸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가끔 알면서도 넘어야 할 선이 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다. 비에 젖은 흙길, 미끄러운 돌. 여자는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위험해요.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둘은 비를 피해 전에 들어갔던 그 작은 창고로 몸을 옮겼다. 문을 닫자 바깥 소리는 희미해졌다. 남은 것은 빗소리, 숨소리, 그리고 서로의 존재.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를 보지 않았다. 여자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 모든 침묵과 달랐다. 오늘은 돌아가야 해요. 여자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은 의지라기보다는 마지막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도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요.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오래 그의 표정에는 기대도 확신도 없었다. 다만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각오만 보였다. 여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한 걸음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거리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선택이 여자에게 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여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멈춰야 해요. 그 말은 울림이 없었지만 단단했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짧고 길게 알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실망도 안도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둘은 창고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필요 없었다. 여자는 먼저 돌아섰다. 몇 걸음 떼어놓은 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여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떤 선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조금 단단하게 만든다. 그날 밤 여자는 잠들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다. 계절은 생각보다 무심하게 바뀌었다. 여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러났고 바람에는 서늘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다시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밭일을 돕는 살.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지나갔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슬프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도. 산은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는 기억과 함께 역할을 마친다. 마을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곧 다른 곳으로 간다더라. 일자리를 알아봤대. 여자는 그 말을 담담하게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며칠 뒤 여자는 우연히 그를 보았다. 짐을 정리하는 모습. 마을 끝 낡은 집 앞. 그는 여자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자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가가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 선택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감정은 존재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여자는 혼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다. 산에서 느꼈던 그 묘한 긴장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차분한 공백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관계가 완벽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익숙함과 책임이 서로를 지탱해 왔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을 떠났다.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기억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자를 무겁게 누르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산의 색은 바뀌었다. 붉은 열매는 이미 없었고 대신 마른 가지와 낙엽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여자는 그 풍경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그 여름은 실수도 도피도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사람은 모든 감정을 살아낼 필요는 없지만 느껴본 감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여자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해가 기울 무렵 여자는 혼자 산길을 잠시 걸었다. 산딸기 덤불 앞에 잠깐
멈춰 섰다가 아무것도 따지 않고 돌아섰다. 이제 익은 열매는 없었다. 하지만 그 여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자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조금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자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꿈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